네, 글로벌 경제 투자 이야기 들어보는 김보미의 뉴스카페 시간입니다. 김 기자, 오늘은 빠르게 시작해 볼까요? 네, 이번 주는요. 이 금리 인상기에 주목해야 할 글로벌 투자처 특집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 금리 인상 수혜주 하면 보통 금융주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 그렇죠. 사실 금융주 말고도 투자 매력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서도 좀 몇 가지를 뽑아서 하나씩 다뤄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리츠입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 리츠. 지금 금리 인상기에 리츠가 매력이 있다. 이유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리츠도 사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리츠는 어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산업 물류 그리고 데이터 센터, 오피스, 리테일, 호텔, 주택 등으로 좀 섹터가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오늘 다뤄볼 내용은 그 중에서도 주택 리츠입니다. 먼저 좀 자료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 같이 한번 좀 보시죠. 네. 이 미국의 집값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케이스-실러 미국 주택 가격 지수입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쉼없이 올랐는데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 들어서 이 경사가 더 가팔라진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미국의 주택 가격이 앞으로도 더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렇게 되면 주택을 임대해주고 또 임대료로 수익을 내는 이 주택 리츠 회사들로서는 집값이 오른 만큼 또 임대료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익이 더 크게 확대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집값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네, 일반적으로는 다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죠. 네. 이게 이제 금리를 올리면 그만큼 주택담보대출 상한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서 주택 수요도 줄고 또 그만큼 또 집값도 떨어지는 거 아니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제 싶으셨던 말이 거죠? 그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시장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급하게 금리를 올렸을 때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릴 경우에는 이거를 오히려 발판 삼아서 집값은 오히려 더 올라간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금리를 인상한다는 건 그만큼 물가가 오르고 있다라는 거고 물가가 오른다는 건 또 그만큼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가 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소 이론의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럴 수도 금리가 있죠. 급하게 오르는 상황이 지금 이제 예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어쨌거나 전문가들의 견해니까 한번 들어보죠. 네.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이 리츠 회사들도 이제 집을 살 때는 어쨌거나 대출을 껴서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금리가 오른다고 하면은 그럼 비용이 늘어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을 임차인들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임대료를 네. 올리는 방식으로요. 네. 이 때문에 이 금리 인상기에 주택 리츠는 오히려 더 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실제 과거 데이터로도 증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료 화면으로 좀 나가고 있는데 지난 45년간 미국에서 총 6번의 금리 인상기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했던 4번의 기간이 현재 녹색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리츠는 S&P 500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는데요. 그리고 또 주택의 경우에는 보통 2년 단위로 계약이 이뤄지고 또 갱신이 되기 때문에 이 물류창고나 또 데이터 센터 리츠처럼 장기로 계약하는 리츠보다는 더 빨리 임차인들에게 이 비용 부담을 넘길 수 있고 그래서 금리 인상기에 특히 주택 리츠가 더 빛을 본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임차인들한테 전가하는 방식은 국경을 초월하는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시세 차익도 누리고 임대료 수익도 누리고 해서 굉장히 좀 수익성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인 것 같아요. 네. 이 주택 리츠 투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ETF와 또 개별 종목 투자 이렇게 좀 하나씩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ETF에서는 iShares 레지덴셜 리얼 에스테이트 ETF가 있습니다. 티커명으로는 REG인데요. 우리 돈으로 약 1조 4천억 원 규모의 리츠회사 총 42개를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습니다. 주가 차트를 보시면 이 연초 후에 좀 살짝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맨 끝에 빠지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2020년 3월 이후로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참고로 연초 후에 좀 주가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이 REG ETF에서 가장 많은 비중으로 담고 있었던 게 이 퍼블릭 스토리지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급격하게 오른 데 따른 조정이다라는 분석이 많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건강한 조정이다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 건강한 조정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이제 네. 그게 관심인데 네. 역시나 타이밍의 문제겠죠. ETF 말고 이 개별 종목으로도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주택 리츠 내에서도 또 주택 유형별로 좀 개별 종목들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일단 도심에 주로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가 하나 있고 그리고 또 싱글 패밀리 홈즈라고 해서 일명 이제 단독 주택들 많이들 보셨죠. 그리고 또 모빌 홈즈 또는 매니팩처드 홈즈라고 해서 이 주거용 캠핑장에 놓여
놓을 수 있는 조립식 주택 등을 좀 주로 보유하고 있는 리츠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주로 보유하고 있는 이 리츠로는 티커명 AVB, 아블론베이 커뮤니티가 있고요. 그리고 단독주택 유형에서는 티커명 INVH, 인비테이션 홈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조립식 주택을 주로 갖고 있는 리츠로는 티커명 SUI, 선 커뮤니케이션즈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확산으로 지금까지는 이 독립적인 공간을 더 선호하면서 이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가 사실상 컸었는데 네. 이제 좀 코로나에 대한 과도한 공포감이 줄어든 만큼 도심에 위치한 아파트나 그리고 또 조립식 주택에 대한 수요도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 참 김 기자가 원고를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하나밖에 못했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도 어쨌거나 준비를 많이 했지만 함축해서 네.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네, 할까요? 알겠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이제 뱅크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은행이 신용등급 트리플 B- 기업에다가 이 부동산과 같은 담보를 잡고 대출을 빌려줬을 때 이 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거 이제 대출 채권을 말하죠. 이 뱅크론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나 ETF가 또 금리 인상기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뱅크론 금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기준금리에 연동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면 또 뱅크론 금리도 같이 올라가는 이런 점을 이용을 해서 또 투자에 활용하시는 부분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상기에 유망한 투자처 알아봤습니다.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